반가워요. 박 기자. 오랜만입니다. 박 기자 반가워. 멋진 건물을 설계하셨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릴게요. 교류행정복지센터를 설계하셨는데 기존에 봐오던 딱딱한 관공서와는 달리 형태가 특이합니다. 이런 디자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접근하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거는 생활 속의 중심 공간이에요. 파주시 조리읍, 그러니까 시의 근교에 있는 작은 마을에 지어지는 공공시설이다. 어쩌면 이 동네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은 이 시설이 유일한 시설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차원의 공공 건물들은 흔히 비슷한 형태로 지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건물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땅의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고 그런 땅에다가 건물을 대지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비워진 외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을 것이고 주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땅을 비워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비워진 장소를 만들고 중심에 새로운 형태의 광장을 만들자. 주변에 있는 땅을 연계해서 공원으로 만들자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새로운 형태의 광장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새로운과 광장이라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우선 광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기에 왜 광장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하기 이전에 이 조리읍이라는 곳이 농경사회부터 있던촌락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근대화되면서 도로 중심적인 가로가 추가되고 해서 마을의 조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산만한 산발적인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떤 중심 공간을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이나 근사한 도시에서 느꼈던 광장에서 느꼈던 그런 중심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인데 그걸 만드는 방법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의 광장에서는 여행을 하다 보면 골목을 지나고 시장을 지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큰 광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 여기가 중심이구나, 여기가 이 도시의 중심이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도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공적으로 여기에 도시 계획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광장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최소한의 한정된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방법으로서 벽으로 둘러싸인 광장이 아니라 건물이 틔워진 지붕에 의해서 하부의 건물 밑에서 한정된 공간, 그것도 역시 물리적으로 어떤 능력성을 주는 공간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평면적이었을 때는 되게 큰 공간이 주는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큰 공간을 두고 광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이벤트가 여기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문화광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문화적인 행사가 열리게 되는 그런 중심적인 공간이 그 새로운 형태의 광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광장 위에 원형 데크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 중심성이 강한 원형을 사용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한번 올려놔 볼까요? 어쩌면 하부 공간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지붕이 되는 거죠. 이 지붕의 형태를 원형으로 결정을 하게 됐는데 둘러싸서 만들 수 있는 광장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지붕을 만들어서 그 하부 공간을 장소성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동네에서 이 센터가 중심적인 공간 상징적인 공간이 되고자 한다면 그 지붕의 형태도 중심성을 강력하게 갖는 형태인 것이 옳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이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하학적 형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흔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광장이 비워진 공간에 항상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하나씩 있어서 그것으로 기억이 되잖아요. 시에나 광장에는 청사가 있고 이렇듯이. 그러면 이 건물 역시 상징적인 외관도 가져야 되겠다, 형태도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형 데크가 이 건물의 형태를 구성하는데도 이롭다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장치가 중앙의 문화광장과 공원, 이것을 연계하는 순환로예요. 원형 순환로인데 공원에 들어서면은 선형의 통로 계획보다는 돌아다니고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더 잘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원형의 형태하고도 맞물려서 지상층에 원형 산책로가 있고 또 2층의 원형 데크에도 비슷한 형태의 순환 동선이 생기는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상층을 주민들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지상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빼앗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형 데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C자형 대칭 구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원형 데크라는 거에서 원형이 나왔잖아요. 지금 사실 모든 것들이 좁은 대지 안에 압축시켜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원형 데크라는 것이 인공적인 지반이 되었죠. 2층에서는.
그 집안 위에 다시 원래 우리가 필요로 했던 행정복지센터를 만드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장의 집안 위에 이것과의 대비를 이루는 십자형 평면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기능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쯤은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가서 행정서류를 띄고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인 경우로는 항상 그것이 답답하다라는 기분이 있었어요. 행정복지센터든 관공서에 갔었을 때. 왜냐하면 그게 주어진 면적이 되게 적기 때문에 전용 면적을 제외한 공용 면적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것으로 쓸 수 있는 그 개방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다고 항상 느끼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평면을 가졌을 때 그 포화가 어느 부분에선가 위치해야 되죠. 그리고 그 포화는 되게 박혀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 중심이 꽉 막혀있는 포화가 된다든지 한쪽 편이 꽉 막혀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개방적인 구조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십자형 평면을 만들게 된다면 그 십자형 평면의 사각 부분의 그 포화를 분산해서 숨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숨기고 나면 그 중심부에는 오로지 그 십자형의 개방된 공간이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떤 실이나 공용부에서도 개방된 구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칫 낮은 층고 때문에 충분한 개방감을 가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도 그것을 관통하는 홀을 만들어서 내부가 좀 더 개방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 장점을 십자형 그 평면 구조에서 찾을 겁니다. 개방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최고예요, 개방감. 지붕의 디자인으로 이제 비로소 건물이 완결이 됩니다. 어떤 아이디어로 출발했는지 궁금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십자형 평면에 코어를 분선을 시키고 2, 3, 4층을 이렇게 뚫어서 중앙에 이제 보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볼트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건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이 동네의 유일한 공공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주민센터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경험을 할 때 그저 민원이나 때려가고 혹은 어르신들이 불만사항이 있을 때 동사무소 직원들을 붙잡고 막 하소연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왔을 때 우리 동네에 이런 건물이 있다니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동네에 조리업 행정복지센터는 훌륭한 건물이 있어 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외부 형태도 특별하지만 내부로 들어갔을 때도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2층 민원실에 들어가서 중앙에 보이드 공간을 통해서 천장을 올려다보면 아주 특별한 천장을 통해서 이 내부 공간을 완결짓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볼트를 선택하게 된 거고 처음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십자로 볼트가 엮이면서 애초의 아이디어는 이 중앙부를 고딕 성당의 내부에 있는 고딕 볼트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정말 중앙부에 들어왔을 때 마치 성당에 들어온 것 같이 성스럽다고 표현하면 좀 지나치지만 좋은 기분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기능 때문에 4층의 강당이랑 그런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용도의 차이에서 이 지붕을 같은 높이로 가는 것은 지나치다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붕 높이가 조금 달라지면서 현재는 고딕 볼트가 아니라 한 축으로만 볼트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심 공간에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대신 이쪽에서 짧은 볼트가 끊어지면서 고창이 있어서 그쪽으로 또 빛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지붕 형태를 하게 된 겁니다. 완성되었을 때 일단 이게 고딕 볼트는 되게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블로 됐기 때문에 형식을 탈피해서 좋았고요. 두 번째는 토끼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귀여웠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외부의 점토벽돌과 인조석,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재료를 사용한 이유나 기준이 있으셨나요? 어쩌면 처음부터 재료는 익숙한 재료를 쓰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린 좀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형태적으로도 다르고 싶었기 때문에 재료마저도 특별하거나 다르거나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옷을 고를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특이한 옷은 색깔마저 화려하게 선택한다면 평상복을 입을 수 없잖아요. 평상복처럼 편안한 공간이 된 특별한 디자인이고 싶었어요. 1층 썬큰 광장에 아까 보여주신 대로 기둥이 없어요. 1층 야외 공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구조적으로 풀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초기 안에서는 이 기둥의 스팬이 7.5m로 계획이 있었어요. 제 중심을 여기라고 이제 보시면 7.5m 나가고 7.5m 나가고 해서 전체 30에 30m의 정방형 구조를 갖고
있고 중심에 기둥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으면 이제 썬큰 광장이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이 기둥을 빼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제일 큰 스팬이 15m가 되는 상황이었고 구조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선 이후에 건축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7.5m는 공간적으로 불리하다 의견을 서로 나눠서 이제 공감하게 됐고 그래서 스팬이 7.5m가 아니라 9m에 6m로 바뀌게 된 거예요. 중앙은 9m, 바깥이 6m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장스팬이 18m가 된 거죠. 더 늘어난 거죠. 평면상으로는 합리적인 방향의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오히려 더 불리해지게 된 거예요. 이 장스팬 구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PT 보호밖에 없었어요. 포스텐션의 PT 보호밖에는 없었는데 PT 보호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철골이 들어가고 또 콘크리트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복합적으로 엮어서 구조를 풀어야 됐어요. 설계를 완수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그 동안에 구조 검토를 한 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건축계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구조 검토를 5번 했다는 것은 사실은 설계를 5번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1대1로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3번은 설계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원형 데크가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알겠어요. 사실 우리가 설계를 착수하고 가축처 일을 첫 번째 했을 때 우리한테 했던 질문이 원형 데크가 필요하냐라는 거였어요. 기능적으로 필요하냐 또는 개념적으로 필요하냐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 이 예산으로 지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여러 번 검토해서 원형 데크를 유지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예산을 맞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다이어트 원형 데크가 사라지면서 또 다른 해결책이나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런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다이어트가 됐죠. 당연히 이 데크를 포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도를 해봤던 방법이 그 캔틸레버 구간이 제일 긴 게 7.5m까지 빠져나오는 그때 협력업체 구조기술사 대표도 한 번도 7.5m짜리 콘크리트 캔틸레버 공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조의 가장 큰 부담이니까 이걸 당겨주자라는 게 대안이었어요. 4층 바닥 요 정도 높이에서 와이어로 이 데크 쪽에서 당겨가지고 처지는 것을 좀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내려오기는 했으나 그것도 여전히 예산과는 갭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초기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그 스팬이 9m로 늘어나면서 구조적 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고 그런 이유로 비용도 크게 발생했어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데크를 내려놓고 서로의 접점을 찾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이 원형 데크를 포기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 땅을 돌려준다. 새로운 광장을 만든다. 그리고 공원과 원형 산책로를 만든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었고요. 새로운 형태의 광장에서 원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건 분명했고요. 원형의 데크가 없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정된 원형의 형태라는 것이 깨진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지상의 원형의 산책로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오히려 지상의 원형 산책로가 이 원형의 데크가 가졌던 형태적인 중심성을 보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마저도 사실은 주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제 훼손되었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계속 순환되는 구조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원형의 산책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요 산책로고 여기 지금 주차 차로로 인해서 약간 형태가 변형이 된 겁니다. 원형에 모자가 쓰여 건축은 늘 상상한 그대로 실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원형 데크 외에도 원안과 비교해서 변경된 부분들이 있나요? 지붕이 바뀌었죠. 신재생 에너지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그쪽 공공 건축물이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상당 부분을 다른 요소로 쓰고 태양광 패널도 어느 정도는 쓰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용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첫 번째 시도했던 거는 기존 건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하고
우리 지붕은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했으나 기존 건물이 사용자가 조직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용자 측에서 허락을 안 해줬죠. 그래서 지붕 부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태양광 에너지 패널의 반과 지하 주차장 상부의 또 반을 나눠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지붕의 볼트 형태가 없어졌고 채광 부분도 사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수직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었는데 이 상부에 채광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은 그 부분도 매우 큽니다. 뼈 아픈 부분입니다. 원형 데크와 볼트가 참 중요했는데 볼트도 사실 좀 포기하게 된 거죠. 지금 기호만 남았어. 그렇게 귀만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설계안을 완성하셨는데 주민 설명회에서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별로 없었고요. 아이고. 사실 주민설명회라는 게 꼭 필요한 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그걸 의견을 나누고 여기에다 그걸 잘 집어넣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라는 게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고 조금 보고 형식이었기 때문에 어떤 소통의 시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조금 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건물을 공사하면서 저희가 계속 그 디자인 감리를 하기 때문에 이 사용자 측과 계속 협의해서 이 건물을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리읍에서 그 행정을 담당하는 총무부서가 있고요. 또 이 조리읍의 주민대표가 있을 것이고, 특히 1층과 지하층 이 문화광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여기서 많은 행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행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행사가 있고 연간 계획이 있다고 하면 어떤 행사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그게 무대일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는 이 건물 뒤편을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사의 지원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사를 할 때 트럭들 지원 공간에서 준비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요, 뭐 장비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나열해 보는 과정을 할 거예요. 어떤 행사 때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그것을 쭉 나열을 해서 필요하다면 여기다 뭐 하다못해 견수막도 설치하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채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 소장이 얘기하는 그 행사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축제, 지역 축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노래자랑을 한다거나 바자회를 한다거나 푸드트럭들이 와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많이 먹고 놀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협의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특히 파주시 담당 공무원께서 이 건물이 교회 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이 사실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의도한 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읽혀진 것이 좋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건물 같아야 되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문제작이라고 했었는데 화제작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완공 후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지.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아무 때나 가도 뭐 편한 장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야심차게 계획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된 것들이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에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쉽다,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잘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았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또 그 현상 설계를 한 것까지 포함하면 더 긴데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 같고, 이대로만 잘 지어질 수 있다면 특히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과정 자체에서 아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했던 것들이 계속 남겠죠. 지어놓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 저기 원형 데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그렇게 되겠죠. 부소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죠? 비슷한 얘기인데 또 이게 대위작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이에 얘기합니다. 1년 동안 설계를 했잖아요. 1년 동안 한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 되게 사실 지겨울 수도 있는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사실은 부족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시위도 많았고 보고도 많고 인증도 많고, 실제로 설계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그런 것들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소모됐고, 그래도 1년간 이것을 이제 키워서 이제 밖으로 보내는 거고, 그것이 시공 기간 동안 잘 자라서 대상에 나오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데뷔작의 화려한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금방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1월이었나? 촬영한 게 1월인데 2월이었나? 뭐 어때야지? 어떨 것 같은데? 촬영 기록인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또 오셨네요. 그거 맞추는 번호를 하셔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랄까요? 그 뭐랄까요는 다 편집해 주세요. 다시 이걸 좀 편집해주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편집을 잘 해주세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지금 리허설이라고 했지만 실제 할 때는 말은 올리세요. 네. 그러면 테이크.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건물을 띄우기로 했고 다시 처음부터 찍어서 처음부터 하죠. 처음이 제일 중요해. 처음 시작이 잘 하고 돼. 단순하지만 특별한 게 어려운 거지. 무신사. 불이 나는 거야? 소속사 이렇게 있잖아요. 소속사 있잖아. 정리해줘야 돼. 정리해야지. 수고하셨어요. 녹화가 안 된 거 아니야?